2021년 1월 11일 월요일 저녁 6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태권도 관련된 주제로 메시지를 남겨볼까 해요. 제가 이 채널 이외에 서브 채널을 따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구독자들께는 양해를 좀 구하고 또 이제 태권도 주제를 제가 말씀드릴 때 늘 양해를 구하는 거는 제가 잘났다는 건 전혀 없습니다. 없고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수많은 태권도 사범님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이제 성장해 오는 분들이 있고, 다만 이제 제가 태권도장 운영한 지 이제 20년을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전 같으면 좀 많은 축에 속하나 지금 건강 수명으로 볼 때는 한참 아직 현장에서 같이 발로 뛰는 현장형 사범으로 같이 저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험치라고 할까요? 제가 갖고 있던 생각들을 주제로 녹여내어 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영상을 남겨 놓는 것도 나름 제 소명을 하는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혹시 자기 생각과 다르더라도 또 저는 불쾌할지라도 그냥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봐주시고, 혹시나 사고를 조금 더 다양하고 또는 확장시켜주는 그런 또 역할도 하면 또 내심 저는 또 기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이제 곧 신학기가 되고, 뭐 모든 학원이 그렇겠지만 우리 태권도장도 신학기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신입생, 초등학생 신입생을 비롯해서 주로 이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초등학생들이 주요 고객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지금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신학기라고 하는 특수를 노리려고 하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이러한 마케팅 방법이 좋을 것이다, 뛰어난 내가 노하우를 갖고 있다, 이걸 지금 공유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지금 행하고 있는 다양한 마케팅 방법 중에서 몇 가지 이제 이슈가 되는 논쟁이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학기 관은생 대모집 뭐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클래식한 그런 문구죠.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받는 큰 대자 써서 대모집 이렇게 하고, 뭐 도복을 제공을 한다, 또 어떤 무엇을 준다, 물품을 준다, 이 기간에 들어오면은 또 소개해 주는 사람은 또 뭐 수강료를 좀 깎아준다, 심지어는 또는 현금성 쿠폰을 준다, 이렇게 해서 내적으로 또는 대외적으로 마케팅을 합니다. 효과가 있죠. 효과가 있고, 제가 토요일 날 그 주제로 아는 후배 관장과 차 마시면서 편하게 1시간 반 정도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그 주제도 한번 대화를 했는데, 그 후배 역시 그러한 마케팅 방식을 구사하는 후배 관장입니다. 그 후배의 말인즉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해서라도 장사꾼 같이 보일지라도 그렇게 해서 수강생이 모집이 되고, 또 그 중에서 뜻하지 않게라도 그 중에 아주 태권도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전력을 다하게 되고 보석 같은 선수가 또 발굴될 수도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예, 뭐 그런 생각에 대한 저의 반론이라면 저는 사실 결과에다가 끼워 맞추는 약간 자귀적인 변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요. 물론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롱을 하거나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엄연히 그것은 자기의 권한입니다 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이 그거는 자기의 경영 자율권이죠. 그래서 누구도 입을 댈 수가 없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법을 구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놓고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저도 역시 뭐 생일이 되면은 뭐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주고, 얼마 전에 지나온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모든 수강생들에게 조그마한 케이크 같은 거 다 한 개씩 돌립니다. 그것도 마케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시골에서 그렇게 부유한 가정에서 안 자라다 보니까 케이크에 대한 추억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받았을 때 기쁜 마음을 제가 상상을 하면서 주는데 뭐 좋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역시 마케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물품성
선심성 선물을 제공하는 방법들은 모두가 다 구사하는 방법들이에요. 다만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이율배반적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준이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누가 보더라도 저렇게까지 하나라고 하는 정도의 선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마 도장 운영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정도의 선이 넘어가 버리면 그래서 이건 개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수강생들이라든지 학부모 앞에서는 또 교육자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 모두 공통에 깔려있는 어떤 뿌리 깊은 그런 사상인데요. 산업공상에 찌든 조선 DNA의 기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펜대 굴려가지고 공무원 몇 급이 되면은 출세했다라고 동네에서 친구들로부터, 동문들로부터, 마을 주민들로부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직까지 우리 한국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인이다, 장사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교육자임내라고 이렇게 내세우는 것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마케팅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인스럽게 하면서 또 겉으로는 내가 교육자임내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약간 이중성은 저는 조금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죠. 관장님들이 수강료에 대해서 약간 카르텔을 만들려고 해요. 심사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컨텐츠가 자신 있으면 그냥 홀로 치고 나가도 될 법한데 그렇게 하진 않죠. 가격 경쟁에서 밀릴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내가 올려받고 싶으니까 모두 같이 올려받자 이렇게 해서 그 속에 자기도 무리 속에 숨으려고 하는 그런 약간의 비겁함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럴 때는 카르텔 형성되는 데를 이용을 잘 하려고 하고 잘 활용을 하려고 하면서도 갑자기 도복비 공짜다 이렇게는 또 해버려요. 사실 그거 모두가 그냥 교육비처럼 도복비를 받아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스스로 그걸 깨면서 공짜 마케팅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저는 수강료든 무엇이든 카르텔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노릴 수도 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그 이유는 뭐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자들에게 타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묶으려고 할 때는 묶으려고 하면서 가격 파괴를 또 일으킬 때는 그렇게 또 해버려요. 덜렁. 제 개인적으로는 도복 무료냐고 묻는 사람이거나 요구하는 사람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수영장 가서 수영장 등록을 할 때 수영장 운영자가 수영복을 무료로 주던가요? 제가 물어봅니다. 당연히 안 주죠. 당연히 안 주죠. 그렇지 않나요? 당연히 안 줍니다. 지금 관장님들은 예를 들어서 선물 마케팅을 주로 하는 분들이 대체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존에 누군가가 선점하고 있던 시장, 그 동네에 가서 추격자로서 추격할 때 쓰는 방법, 또는 어떠한 고민보다는 손쉬운 방법으로서 그런 방법을 저는 쓴다고 해요. 생각해요. 선심성 어떤 선물을 풀어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달 수강료가 15만 원이다. 저희 마을 같은 경우 12만 원입니다만은, 그러면은 그 돈을 아예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그 첫 달에는 그 수강생에게 모두 선물로 주는 걸로 각오를 하고 그 뒤로부터 수입을 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까지 하고 그렇게 선물을 많이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손쉬운 방법이라서 선택을 하거나 추격자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얼른 수강생을 확보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됩니다. 저도 24살에 도장 하면서 26살쯤에 도복 무료 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변명 같지만 그때 사실 도복 무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왠지 그걸 마치 선심성으로 밖으로 내세우면 효과를 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공짜 싫어하는 사람 없죠. 예, 역시 그렇게 해서 모집해서 열심히 가르칠 수도 있고 판촉이라는 건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럴 때는 서로 묶으려고 하고 이럴 때는 또 마음대로 파괴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거는 없어야 된다는 두 번째 이율배반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저히 상인 정신에 입각해서 하면서도
그게 아니야. 나는 장사꾼 아니야 하고 나는 교육자입네. 이렇게 내세우는 것처럼. 그리고 또 카르텔을 하고 싶을 때는 막 그렇게 심사비라든지 수강료라든지 그렇게 묶으려고 노력하면서 공짜를 줄 때는 또 그렇게 깨버리는 그런 장면들은 저는 이율배반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태권도장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2001년도에 했는데요. 그때 수강료가 6만 원이었습니다. 6만 원이었는데 제가 지금도 제 꿀밤을 세게 때려줄 만큼 반성하고 싶은 게 바로 왜 6만 원을 받느냐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나의 가치, 나의 값어치가 왜 6만 원이지? 이 한 명당, 수강생 한 명당 왜 12만 원이지? 왜 20만 원이지? 이런 고민을 안 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의 부재였던 겁니다. 나는 이러이러 하니까 이 정도 받을 거야. 다른 도장이 6만 원이라고? 난 이러이러 하니까 나는 12만 원을 받을 거야. 뭐 이런 걸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저 딱딱 묶여져 가는 곳에 흘러가서 저도 여태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고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강료를 그렇게 묶어 놓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완전 원천 차단을 해놓고 저기 가봐야 그 돈일걸요? 저기 가봐야 그 돈일걸요? 그러니까 나를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토끼몰이 하듯이 토끼 사냥몰이 하듯이 그렇게 딱 가두리 양식장처럼 소비자를 묶어놓고 있는 건 아닌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없게 해놓은 건 아닌가. 그러면서 또 한 번씩은 무료다, 공짜다 이렇게 파괴하고 그런 거는 또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제가 서두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그걸 관여하고 입대고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이거는 이렇게 하면서 또 저거는 저렇게 한다. 심지어는 예전에 지금은 좀 적어졌습니다만은 여름에 휴강은 며칠 동안 하느냐 3일 동안 하느냐 같이 맞추자. 초등학교 재량 휴일 때 태권도장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도 서로 동네별로 말을 맞추려고 시도를 하고 막 그랬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휴강을 하지 않습니다. 따로 별도로. 겨울에는 운동하기도 좋고 설날이라든지 노는 날이 많기 때문에 굳이 휴강 없이 저는 합니다. 개인적인 제 말씀드리면. 다만 여름에는 5일을 휴강을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하니까 그 앞전 주말, 뒷주말까지 합치면 9일을 쉬게 돼요. 그러면 그걸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면 그건 또 안 따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수강료 혼자 못 올리는 게 가격 경쟁에서 밀릴까 싶어서 못 올리는 것처럼 노는 날은 자기가 놀고 싶은데 저 옆도장이 하고 있으면 자기가 불편해지잖아요. 그것도 경쟁에 밀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하나까지 다. 그래서 그때는 같이 놀려고 하고 길게 방학하는 여름 휴강을 하는 저에게는 또 그거는 또 안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것도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 태권도 관장님들 뭐 각자 다 철학이 있겠고 어떤 절박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온갖 또 선물 마케팅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이 다 이해가 되고요. 제가 이해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자율권입니다만은 우리가 값어치를 너무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한번 해봄직하다는 생각이에요. 영어학원 같은 경우에 차량 운행도 하지 않고 주 3회를 하면서 20만 원 받고 30만 원 받고 많이 받는데 40만 원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정말 그 사람이 입어야 되는 도복인데도 공짜로 줘버린 차라리 그거야말로 카르텔을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모두 다 받습니다라고 묶어놔도 될 법칙한데 저는 묶는 거 강제하는 거 이런 거 싫어합니다만은 정작 우리가 찾아 먹어야 되는 가치는 깨뜨려 버리면서 그렇게 하는 건 좀 어리석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신학기 맞이해서 작년에 중국 바이러스 공포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꽁꽁 묶여가지고 지금 과학적이지도 않은 방역, 마스크는 바이러스를 막아내지 못합니다. 비말, 침, 그리고 바이러스는 엄연히 사이즈가 다릅니다. 막아내지 못하고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 쉴드라고 하는 걸 가려도 막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비과학성 또 공포에 압도돼 가지고 작년 한 해를 거의 뭐 허비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게 보냈는데 올해는 또
한번 재기를 노리는 관장님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마케팅과 또 새롭고 뛰어난 콘텐츠로 우리 태권도 발전과 더불어 자기 개인의 발전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선물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